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시험관 브이로그를 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 자궁경을 하고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그다음 반착 검사는 동결 3차를 실패할 시에 할 것을 권유를 해주셨어요, 병원에서요. 사실 자궁경도 제가 좀 졸라서 진행을 한 게 없지 않아 좀 있긴 한데, 이 자궁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반착 검사라는 것도 의사가 알아서 권하고 의사가 알아서 하자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난임 환자분들이라면 자궁경과 반착 검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먼저 해볼 것을 또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10얼마 정도가 나왔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영수증을 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에 따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실비보험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일단 전화상으로 문의했을 땐 된다고 하셨는데, 보험이 실비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이어도 간혹 가다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카페 글에서 본 적이 있어서, 내가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꼭 관련 자료들을 모아놓고 보험 실비를 청구를 할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궁경은 저는 국소마취로 진행을 했고요. 채취할 때도 수면마취로 진행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자궁경 할 때도 수면마취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둘 다 국소마취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마취는 하기 때문에. 근데 자궁에 다이렉트로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마취할 때 불편감은 있거든요. 근데 항생제랑 뭐 진정제, 마취약을 기본적으로 수액으로 또 주사로 넣어주니까 그렇게 아픈 건 못 느끼겠고, 주사 들어갈 때 약간 좀 어지럽고 먹먹한 정도?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채취할 때보다는 확실히 덜 아팠고요. 시간도 더 짧게 끝났어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자궁경을 했는데 문제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내시경으로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나중에 진료실에서 따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궁이 너무 깨끗했어요. 사실 저는 자궁에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걸 해결을 하면 다음에는 착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자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를 못 찾은 거에 대한 또 불안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냥 자궁을 청소해준다는 느낌의 작업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산 마리아의 장점은 초음파도 원장님께서 봐주시고 자궁경도 직접 해주신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소통이 더 원활하겠죠? 그런데 자궁경을 따로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병원에서 해결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궁경을 하고 나와서 또 이제 진료 상담실에서 진료를 했어요.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번 달은 쉬고 다음 달 생리 시작하는 2, 3일차에 또 내원해서 새로운 루틴으로 동결 3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면역글로불린을 써달라고 졸랐는데 실패. 네, 원장님은 정말 단호하십니다. 동결 3차까지 실패를 해야만 면역글로불린을 써주신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리브감마는 동결 3차 실패 시에 놔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트라리피드를 그냥 계속해서 맞을 것 같고요. 일명 콩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처방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심 좀 다르길 바랬지만 이번에도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자궁경을 좀 했으니까 조금 더 기대는 해보긴 하는데, 사실 저는 면역글로불린을 쓰거나 뭐 혈전에 관련된 뭐 주사를 이제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이번 차수도 버리는 차수 아닐까라는 계속 불안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좀 막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다른 환자에 비해 좀 궁금한 것도 많고 뭐 물어보고 요구하고 하니까 원장님이 조금 짜증 섞이신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원장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뭣도 모르고 카페에서 많은 정보들을 보고 나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처방 좀 다르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환자들이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환자들은 병원 아닌 병원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뢰 뭐 갑과 의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을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어떤 적극적인 처방을 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처방을 요구하면 안 될 것 같고, 의사가 갑이고 내가 을인 것 같고, 의사의 진료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빨리 진료실에서 나가줘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시험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의사들의 그 마인드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 하면서
이 나라에서 제한을 두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도 너무 불합리한 게 많고 난임 환자들을 위한 어떠한 의료 서비스도 별로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많이 느꼈어요. 저출산 시대에 그 누구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내고 시험관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낳는다는데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장님 한 번 더 믿고 처방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동결 3차가 만약에 실패할 시에 동결 4차에서는 면역글로불린 같은 좀 공격적인 처방을 해주신다고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전원, 손을 바꾸는 거 여러 가지를 사실은 고려는 하고 있어요. 근데 5일 배양 배아가 아직 4개나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전원을 지금 하는 것도 참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채취의 과정을 또 반복해서 겪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달은 좀 쉬고 다시 찐 살을 회복하기 위해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좀 리플레시 할 겸 자궁경도 했으니까 이제 동결 3차를 진행한 뒤에 결과를 보고 나서 좀 많은 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궁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결 3차를 앞두고 조금 성공하신 분들은 자신이 받은 좀 적극적인 처방 있으면 저랑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답장해드리고 다 읽어보고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